여러분 안녕하세요. RGM US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 미국의 의료 현실과 보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 이슈가 코로나 바이러스죠. 많은 나라에서 확진자와 사망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과연 이런 의료 사고가 있을 경우에 병원비를 어떻게 하면 지불하고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의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선진국, 유럽과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의료 민영화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 만큼 병원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하게 발생하죠. 그럼 미국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커버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좋은 직장인 경우에는 종업원들에게 100% 커버해주는 회사도 있고 일정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회사에서 커버를 안 해주는 경우 본인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오바마 케어 여러 가지 용어와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인이 부담을 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오바마 케어 아닌 부분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바마 케어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정부가 만든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보고 한 건데 이 제도의 장점은 지금 병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 병력이 있거나 차별 없이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 차등은 개인의 인컴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옵션을 더 커버를 할 건지 그 옵션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됩니다.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 오바마 케어를 할 때는 많은 보험회사들이 병원에 적용을 시켰는데 현재 그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탈퇴를 해가지고 오바마 케어 되는 병원들이 예전보다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비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에서 있었던 보험회사들이 탈퇴를 해서 보험을 받는 경우죠. 비오바마 케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주위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지금 비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개인의 병력, 가족 병력, 가입이 제한되거나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메디케어. 메디케어의 혜택을 보려면은 젊은 시절에 자기가 소득에서 1.45%를 꾸준히 메디케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65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병원비의 어느 정도를 커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의료보험 혜택은 메디케이드입니다. 앞에 세 번째는 메디케어라는 겁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말하는 겁니다. 자, 65세 이하 중에서 소아, 임산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메디케이드입니다. 그런데 메디케이드 중에서도 익스텐디드 커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주마다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는데 있는 주 같은 경우에는 소아, 임산부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도 의료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65세 이하의 저소득층은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케어는 소득 비례해서 가입비를 차등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를 들면 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으로 기독교 의료 상조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9년 이전에 오바마 케어를 들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를 물었었죠. 그때 페널티를 물지 않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거는 지금은 조금 혜택이 좀 줄어들었지만 장점이 하나가 있었어. 그 의료보험 부담 금액이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여러 가지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좋은 의료보험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도 가입을 해서 페널티를 안 무는 그런 제도였죠. 단점은 3개월 이상을 가입을 해야 되고 병에 걸렸을 때 먼저 단체에다가 전화를 하고 나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말한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계층인 그리고 학생인 경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상의
학생인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타임 클래스를 듣는 학생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플 경우에 그 학교를 통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 어학연수나 풀타임이 아닌 학생에게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캐시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캐시로서 딜을 하는 경우입니다. 병원 관계자하고 영어가 좀 되신다면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디스카운트 받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할부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좀 합법적으로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참으셔서 한국 가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가입을 하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아프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하죠. 선진국인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이 오랫동안 아직까지 의료보험 제도가 안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오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